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피해자는 신고 이후 조직적인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군 당국은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면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은 지난 3월 부대 선임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. 피해자는 다음 날 소속 부대에 신고한 후 청원 휴가를 떠났고 부대 변경도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부대 상관들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조사 대신 조직적으로 회유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습니다. 심지어 같은 군인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결국 피해자는 휴가 후 전출된 부대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휴대전화로 마지막 모습도 남겼습니다.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. 군내 성폭력은 당국의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군인권센터 상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성폭행과 추행 등 군내 성폭력 상담이 전년보다 오히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온적인 처벌과 법 집행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.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여군 대위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의 군사법원 선고유예 비율이 일반 법원보다 8배가량 높았습니다. 또 군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조사기간 3년 동안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.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올 초 취임 후 첫 지시로 군내 괴롭힘과 성폭력 건재를 지시했습니다. 군내 성폭력이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일 뿐 아니라 유사시 군의 전투력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과 지휘관들은 비상한 각오 아래 군내 성폭력 건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. 뉴스 해설이었습니다.